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고3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진학이나 진로에 관심이 있으셔서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수능 시험 성적이 발표될 즈음에 이 강의를 보시게 될 텐데요. 수능을 치느라 먼저 지금 보고 계신 혹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당연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센진학 2023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온라인 설명회를 맡은 김상철이라고 하고요. 중대부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서울소재대학 분석 1 파트라고 해서 경희대학교부터 한양대학교까지 제가 11개 대학의 분석을 맡았고요. 아마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학생들이 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상위권의 성적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더 진학 상담을 해주시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서 영상 속에서 힌트를 좀 찾으시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2023학년도 대입 정시전형을 일단은 상담 준비하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의 내용은 사실 김창국 선생님이 강의하신 파트를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이 파트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김창국 선생님이 하신 강의를 좀 꼼꼼하게 아직 들으시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핵심만 좀 요약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면 같이 짚어가면서 11개 대학의 지원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간단하게 보고요. 메인 파트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11개 대학의 각 대학의 특징과 지원 경향 분석을 통해서 지원 전략에 힌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그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대입 정시 상담 준비하기라는 파트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모든 입시 강의에서는 이제 요 얘기를 하죠. 모집 인원 변화와 수능 응시생 변화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수능 응시생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실데이터가 나왔겠지만 저희가 찍고 있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실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보여드리는데 아마 유사할 겁니다. 저희 올해 2023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과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 수능 접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저희가 한 88% 정도 학생들이 응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응시하는 인원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게 좀 중론이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경향 차이가 좀 있죠. 모집 경향 차이가 좀 있어서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을 급격하게 줄여가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사회적 요구사항들 때문에 주요 대학들 기준으로 정시 모집 인원을 좀 늘리고 있는데 이 늘리는 경향 자체는 사실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전 연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15개 대학만 본다면 정시 모집 인원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단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그렇죠.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냐에 따라서 정시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능 응시 인원의 차이가 많이 없고 그리고 주요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의 변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감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는 지원을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택 과목의 문제인데요. 통합형 수능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국어는 합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자체가 선택하는 아이들의 성향이 많이 갈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성향이 보이느냐 현장에서도 많이 보시게 되죠. 언매를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사실 좀 상위권 친구들, 성적을 좀 더 잘 받고자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유불리를 크게 다루기가 좀 힘들죠. 단 중요한 건 수학입니다. 수학은 전년도에 통합형 수능이 1년 차가 되겠죠. 첫 해가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체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득을 했느냐?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환산 점수상에 사실 유리하게 반영된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고 그 이전 연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보다 올해는
일단 미적분 선택 인원이 늘었고요. 확통 선택 인원이 줄어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올 정시 환경 변화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전년도 자료인데 전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이전 연도,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이 하기 이전 연도에 보시면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수학 가, 수학 나 이렇게 나뉘죠. 수학 가가 이제 이과형.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미적이랑 기하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수학 나형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 형대자다. 눈으로 꼼꼼하게 보지 않으셔도 쓱 훑으셔도 수학 나가 나랑 확통 선택자 인원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전체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 이제 서울시 교육청 데이터지만 서울시 그 진로진학 연구팀 데이터지만 이렇게 보셔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의 상위권 점수가 받은 친구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구나. 이게 실제 데이터로 나타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차 지원의 형태로 이제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교차 지원이라는 건 이과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주로 지원할 거라고 예상했던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학과를 교차 지원으로 들어가면서 수학 점수의 유리함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교차 지원을 저희가 이제 30% 정도가 되면 정시 지원 가능권이라고 해서 점수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좌측에 보시면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성적이 더 올라갔다는 결과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교차 지원을 했다. 상위권 학생들이. 이걸 데이터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교차 지원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교차 지원한 비율이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대학들도 많고 거기에 따른 합격률도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포인트,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차 지원이 왜 많으냐? 당연히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수능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미적 기하 선택자 비율이 높음에 따라서 해당되는 최상위권 대학들의 선택자, 예를 들어서 교차 지원 선택자가 되겠죠. 교차 지원 선택자의 비율이 다른 대학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들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았던 대학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사회계열이나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았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같은 경우와 묶어보시더라도 딱 보시더라도 교차 지원의 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높은 모집 단위는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올해도.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딱 보시면 조금 보신 분들은 딱 포인트를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탐구 변환표준 점수를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변환표준 점수 표고 오른쪽이 서강대학교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파트의 내용이라 선생님들도 조금만 공부해 보셨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뭘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성균관대학교는 작년에 다른 대학과 좀 특이하게도 사회탐구 변환표준 점수를 과학탐구 변환표준 점수보다 상위권에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서강대학교는 비슷한 학생들의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향처럼 과학탐구 100분위 점수, 변환표준 점수를 사회탐구 변환표준 점수보다 높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변환표준 점수를 받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 성균관대 낼까 서강대 낼까 고민하는 친구들 중에 교차 지원을 생각한다면 저라도 어디로 갈 거냐? 서강대로 갈 거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성균관대랑 서강대가 통상적으로는 비슷한 성적대 친구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지원하는 대학이지만 서강대 교차 지원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요. 성균관대가 좀 낮게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변환 표준 점수의 구조가 다를수록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과 대학에 대해 고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고려를 하신다면 상담을 하신다면 좋은 상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시 환경 변화에서 수능 영역별 학생 점수 위치 확인하기인데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영역별 만점을 보셔야 돼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체크해서 보시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만점과 학생이 받은 성적 간의 격차 자체가 워낙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들일수록
입결 성적으로 보면 0점 몇 점 또는 1, 2점 차에서 이제 입결 합격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성적대가 좀 더 촘촘히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은 성적이 단순히 국어, 나 국어 140점이야? 수학 140점이야? 이거보다 수학의 만점이 149점인데 예를 들어서 140점을 받은 것과 국어 145점인데 예를 들어서 140점을 받은 건 당연히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상담하실 때는 꼭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탐구 과목별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불리라고 하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는 사회탐구도 과목별로 유불리가 조금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했을 때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서울대 지원 상담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서울대는 다 아시겠지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지 않죠. 학생들이 받아온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다른 대학들보다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시고 학생들과 상담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정시 모집 분석, 이제 모집 요강을 보통 보시게 되는데 모집 요강 분석을 저도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요강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전년도 요강하고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 요강도 뽑아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사실 전년도 요강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함께 보시기 힘들면 저희 지원단에서 발간한,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자료집을 구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이제 한 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꼭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모집단위 및 모집군을 살펴라. 대학의 모집단이나 대학 자체가 모집군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희대가 지금 나군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나군은 거의 학생을 인문계열을 뽑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학생들 지원 때 이제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점수대별 모집군별 계열별 모집 인원인데 점수대별이라는 건 학생들이 우리 아이가 상담하고자 하는 아이가 소속된 점수대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430이다. 그럼 430대 어간의 친구들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솔직히 뻔하거든요. 그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어떻게 군별로 변화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수능 반영지표, 영역별 반영지표의 변화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외대 사회계열하고 상경계열을 가지고 왔는데 외대는 이전에는 단일 계열로 반영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상경계열하고 사회계열을 분리했기 때문에 상경계열, 사회계열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작년도, 전년도 입결 자료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점수대별로 경쟁대학의 변화를 살펴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희대 나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국제캠퍼스였습니다. 여기에 주로 지원하는 주변의 대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건국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외대를 동시에 고민을 했다면 올해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4가지를 기반으로 전년도 입결을 보신다면 입결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시는 입결을 다 보고 상담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요거는 다 아실 테니까 짚고만 넘어가면 정시 상담할 때는 당연히 점수 유형은 3가지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죠. 단순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 합이 있고요. 영역별 비율 반영 점수 그리고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이렇게 갈릴 수 있다.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냥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눈으로 훑으셔도 당연히 아실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뭐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걸 절대 이제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전년도 입결을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이제 표로 많이 보시게 되는데 표로 보면 사실 한눈에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입결 어디가 발표 기준 입결 레인지를 성적 레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대학별로 분석하는 자료를 쓸 거기 때문에 눈을 한번 훑으시라고 전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 보시기 좋다. 그리고 이과, 문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는 건데 본격적인 강의를 제가 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시 지원 결정하실 때 꼭 이 4가지는 고려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학생과 상담하시기 이전에 이 학생이 지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상향소신 안정지원 중에 이 학생은 그래도 상향소신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학생 올해 꼭 붙어야 되니까 안정지원을 좀 안전적으로 지원하게 갈 건지 이게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뭘 보셔야 되느냐? 두 번째, 해당되는 대학의 전형 변화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대학이 이제 후보 대학이 추려졌다면 그 대학의 환산점이랑 그 대학에 따라서 다른 대학과 유불리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게 센진학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센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신다면 대학별로 유불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별 동일한 학생이 지원했을 때 예상 등수 정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게 돼요. 프로그램이 오픈이 되면. 그거를 보셔서 예상 등수가 높은 대학을 지원을 시키신다면 좀 더 유리한 대학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꼭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하기 직전에 전년도 지원 결과, 입결이나 경쟁률 같은 걸 확인해 주신다면 완벽한 상담 준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대학을 11개 대학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개 대학을 제가 3등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등분 하는 기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고민하는 대학들끼리 묶었고요. 이거는 입결 기준으로 제가 묶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먼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상위권 대학이 3개 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딱 눈으로 훑으셔도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는 사실 전형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입결 자료와 올해 변화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예측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서울대학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가 올해부터 어떤 전형을 신설했느냐 일단 정시에 지역선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신설을 했고 지역선발 균형, 직균 전형과 일반 전형을 합해서 교과평가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교과평가를 신설을 하면서 수능만 대박난 친구들, 물론 이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수능만 대박난 친구들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놨다. 물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부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꼭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평가가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교과평가를 예측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서울대학교가 이걸 교과평가라는 걸 준비하면서 발표한 자료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3가지로 반영을 합니다. 이게 학종형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 파트만 따로 떼서 보기 때문에 물론 정성평가가 들어가지만 교과 이수 내용, 이거는 이제 이수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적용되는 걸 보시면 특정 모집 단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이수 단위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과 성취도는 어느 정도냐.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는 서울대가 1, 2등급까지는 A1등급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특 부분을 보겠다는 거죠. 세특이 복사 붙이기처럼 의미 있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를 본다는 건데 사실 서울대를 지원할 정도 그리고 교과평가가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서울대 지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는 A를 받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A를 받게 되면 당연히 크게 감점이 없기 때문에 수능 점수에서 결국은 경쟁이 될 테고요. 단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B랑 C를 그러니까 B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생들은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원의 풀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 사실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136명이라고 하면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2명 추천한다라고 하면 3,700명 정도가 추천이 되는데 사실 추천이 안 하는 고등학교도 꽤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받아서 지원하는 게 내가 유리할 거냐 사실. 그리고 일반 수능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제가 봤을 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민이 조금 덜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를 가지고도 많이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평가의 반영 비율 자체가 지규는 조금 강하고 일반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에게 좀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적으로 좀 유리한 학생들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학생들이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은 거의 수시로 합격하지 않았을까
기대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지역주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친구들에게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모집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일반 전형이니까 보통 그렇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 나 서울대 낼 거야 하는 친구들은 서울대학교를 낼 거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화여대 의예 또는 용광대 치대 아니면 한의대를 가지고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겹치는 대학들에 이제 제가 반영 비율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 대학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서울대가 다른 대학들 특히 이대 의예나 용광대 치의예보다 딱 보시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죠. 네, 이게 포인트가 되죠. 반대로 경희대 한의대는 서울대보다 수학 반영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단 국어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는 꼭 서울대를 쓸 거야가 아니라 요 모집 단위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어떤 게 포인트가 돼야 되느냐 학생이 가고 싶은 모집 단위도 더 중요하고 하지만 그게 없다면 유리한 전형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제가 전체 만점 중에 학생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을 받았을 때 만점 중에 몇 점의 감점이 되느냐 1등급 받은 아이에 비해서 그 감점 비율을 제가 이제 계산해서 계속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툭 넘어갈 텐데 설명 안 드리고 보시면 서울대가 이대 의예나 원광대 치의예보다는 영어 2등급의 감점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죠. 그렇게 되면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사실 밑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지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대로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유불리를 이제 포인트를 집어서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 자료를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는 제가 그냥 탁 보여드리고 빡빡빡 넘기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눈으로 잠깐 정지하셔서 한번 눈으로 훑으시고 거기에 따라 보실 수 있게 하고자 하고요. 자연계열도 딱 보시면 서울대는 반대로 경희대, 의대, 치의대, 대부분 의대보다는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고요. 국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국어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어 잘 본 친구들이 사실 의대보다는 좀 유리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점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텐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반영 비율은 앞으로 계속 영어를 뺀 겁니다. 영어를 뺀 전체 점수 중에 반영 비율 중에 그 비율을 넣은 거기 때문에 모집 용어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빼고 반영 비율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했고요. 그 영어도 마찬가지 서울대는 이렇게 보더라도 조금 반영 비율이 낮다. 보여드리고 싶고요. 서울대가 나군이니까 보통 나군을 내는 친구들은 가군과 다군의 전년도 결과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안 하고 탁탁 넘어갈 텐데 전년도 센진학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서울대 인문계열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 가군은 연대와 고대를 지원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요. 다군은 딱 아시겠지만 어디겠어요? 중앙대학교입니다. 네, 중앙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아실 테고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연고대를 지원했다는 건 조금 소신 지원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낸 거죠. 아주 불안해서. 중대는 당연히 붙고 일단은 혹시나 내가 서울대랑 고대가 안 됐을 때 보험용으로 내는 안정지원의 형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합을 한다. 그리고 반영비율도 같이 보여드리니까 눈을 한번 보시고 우위하야한데 유리한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계열도 서울대가 이렇게 있고 같이 쭉 보면 서울대 최상위권 학과 보통 이제 의대, 치의대가 이제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주로 어딜 내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네. 연대가 있고 고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가군의 연고대가 들어가게 되고 중대가 여기 또 등장하죠. 중대가 앞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다군의 중대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이스트랑 한양대, 순천향대까지. 순천향대는 당연히 의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 지원하는 자연계열 친구들이 전년도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에서 풀이 좀 움직일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후보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아까 교과평가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드렸지만 보시면 이제 과투가 좀 있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는 제2외국어가 이제 의무응시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쳤느냐 안 쳤느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투를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 과투를 선택한 친구들은 서울대를 내거나 아니면 한양대랑 카이스트처럼 과투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학생들을 이제 중복해 3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인다라는 걸 알고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전년도에는 저희 학교도 꽤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서울대 교차 지원을 노리고 제2외국어를 응시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가군에 모집하죠. 가군에 모집하는 넘버 1, 2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됩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통 학생들은 연세대를 낼지 고려대를 낼지를 고민을 하죠. 아니면 이제 나군에 조금 도전적으로 냈다면 가군에는 안정적으로 내겠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강대는 아시겠지만 나군에만 모집을 하니까요. 보시면 연대랑 고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반영 비율 자체가 확 다르죠. 고대는 탐구 반영 비율이 높고 연대는 국어와 수학이 높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 학교 아이들도 지원하는 걸 보면 영어 감점 등급이 좀 다르죠. 감점 비율이 좀 달라서 연대는 상대적으로 영어 감점이 크고 고대는 좀 작다.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 친구들이 지원하기 좀 힘들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연대를 지원하기 힘드니까 고대로 넘어가는 형태가 올해도 지속될 거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우리 아이가 연대가 유리할지 고대가 유리할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보통 연세대, 고려대 중에 고민하시게 되겠지만 딱 보시면 눈에 확 띄죠. 연세대는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고 고려대는 연세대보다는 국어가 높은 반면에 수학이 비슷하고 탐구가 떨어지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어디에 유리할 거냐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영어도 같은 형태의 성적대를 보이게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면 좋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렇게 제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눈을 훑으시면 되죠. 중대가 왜 높은 줄 아시겠죠? 중대는 다군에 있기 때문이고요. 가군에 연대를 썼으니까 서강대랑 성균관대 쓰는 친구들은 조금 소신지원의 의미로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를 이제 조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조금 도전적이거나 좀 소신 상향인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고 서울대가 4번째 지원의 풀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눈에 확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대도 마찬가지 들어오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비슷하게 들어오는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서울대도 있고 성균관대 뭐 이렇게 나군이 들어오고요. 보시면 이제 당국대 천안은 당연히 의학계열입니다. 의학계열도 의외로 많이 지원을 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도 보면 당국대 천안 캠퍼스까지는 지방 캠퍼스지만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형태가 아마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보여드렸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지막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번째입니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생겼는데 요거는 전년도에 모집한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계약학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입결이 굉장히 높았죠. 당연히 계약학과니까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아마 올해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도 입결이 조금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고요. 같은 의미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 포맷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만 넘어가고요. 딱 정지하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조합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중대, 어디? 다군이죠. 나군의 성균관대, 서강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죠. 연세대학교와 비슷하게 되고요. 고민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한번 딱 눈으로 보시면 비슷하게 나타나죠.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셔서 아이들과 이제 지원 풀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고대는 차세대 통신학과랑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높은 입결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만 조금 연대랑 고대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연대 고대는 결과적으로는 반영 비율, 영역별 반영 비율과 영어 감점입니다. 2등급을 받았냐, 아이가 1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파트는 상위권대학 파트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변화가 없죠. 서강대도 변화가 사실 없고요. 한양대랑 이화여대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입결과 나머지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단 성균관대학교는 보시면 수능 반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지금 상위권 대학 중에 수능 반영 비율이 바뀐 대학을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균관대는 보시면 전년도에는 4-4-2 구조였다. 인문계열에서. 그럼 올해는 35, 35, 30 구조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탐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었냐 하면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전년도에 변환표준 점수의 형태가 좀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교차 지원을 성균관대가 어느 정도 막는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변환표준 점수를 발표한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보다는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전년도만큼 적을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보시면 뭐가 늘었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국어 반영 비율이 늘고 수학 반영 비율이 줄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균관대는 수학의 영향이 좀 떨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입결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서강대를 보겠는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거죠. 나군만 모집합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죠. 나군만 모집하니까 나군에서 서강대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대 중에서 보통 고민할 거다. 보통 고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시면 서강대는 수학 영역에서 인문계열에서 반영률이 높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등급 영어를 받는 학생들 같은 기준에서는 성균관대랑 한양대보다는 실질 반영률이 낮을 거예요. 그러면 수학의 성적이 좀 좋고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대학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들보다 수학 반영률이 높고요. 영어 반영률이 낮다. 이 부분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서강대는 나군만 모집하기 때문에 가다군에 이런 형태의 이제 모집 단위가 보였는데 항상 등장하는 아이 중대가 등장을 합니다. 중대 다군이니까 등장을 하고요. 나군이니까 서강대 나군을 좀 안정적으로 썼다라면 연고대를 가군에서 상향으로 썼을 것이고 아니면 서강대를 소신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성균관대 한양대를 썼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계열도 딱 정지하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강대는 일단 모집 단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입학한 후에. 그리고 융합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거기다 더해서 교차 지원을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죠. 수학이 높고 그리고 이제 과탐 변환표준 점수가 사탐보다 높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그 경향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른 대학들보다 교차 지원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걸 꼭 고려하셔서 문과 관련 계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라든지 지원을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영 비율의 변화가 좀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학들과 비교를 했을 때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죠. 반면에 탐구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 감점 비율이 어느 정도 영어 감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지원을 할 때 영어 2등급인 친구들이 지원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서강대랑 물리기 때문에 서강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보시고 딱 정지하신 다음에 눈을 훑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가군에 보시면 가군 같은 경우에 나군도 비슷하겠지만 반영 비율 보세요. 반영 비율 보시면 성균관대의 특징은 뭐가 높다? 물론 고대도 국어 반영 비율이 높지만 고대 못지않게 국어 반영 비율이 높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어 반영 비율은 사실 연고대에 비해서는 좀 유사하게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고 있지만 연대를 제외하면 영어 반영 비율이 높죠. 실질 반영 비율이. 그래서 2등급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성균관대는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좀 까다로울 수 있다.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서강대가 들어오면서 서강대에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성균관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마찬가지 지원 형태는 눈으로 보시면 또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마찬가지네. 서강대랑 유사합니다. 서강대랑 유사합니다. 이게 가군이기 때문에 서강대가 껴들어온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군으로 가버리면 또 비슷해져요. 연고대가 이제 가군에서 들어오고 다군에 모집하는 중대가 알바끼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유사하게 형성될 거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눈으로 훑으시면 요 정도 되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제주대는 아시겠죠? 왜 들어오는지. 네, 의학계열, 수의에 약학 이런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보시면 이런 형태가 띕니다. 서강대가 빠지면서 가나군에서 모집하는 연고대가 지원 경향 속에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요. 이 모집은 서강대랑 거의 대동소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성균관대를 정리해보면 반영 비율 차이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눈으로 보면 에게 저거라 하시지만 경향이 변한 겁니다. 아예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 지원 가능한 아이들이 바뀐 거죠. 성균관대 인문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유리한 학생들은 탐구가 강한 학생들이라고 아예 명시가 돼버립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도 결국은 어떻게 국어가 상대적으로 강한 학생이라고 아예 지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5%밖에 안 변했지만 지원풀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가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렇게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들이 같이 묶입니다. 같이 묶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가 간학원에서 같이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반영 비율 고민은 다 똑같고요. 영어 감점 비율 고민도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좋고요. 나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단 나군에 누가 들어와요? 서강대학교가 다시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와서 보게 되고요.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 보시고요. 나군 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셔서 반영률이 높은 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다. 한양대는 국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죠. 이게 꼭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어도 감점 비율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기 작년도 지원풀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비슷합니다. 사실 계속 뭔가 봤던 것 같다. 데자뷰인가 하시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가군, 나군에 거의 유사한 형태의 지원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한번 딱 훑으시면 돼요. 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만약에 한양대에 가군을 넣는다라고 하면 일단 다군의 중대는 거의 빼박이죠.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나군에는 성균관대를 내거나 아니면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까지 눈에 쭉 보입니다. 한양대를 가군도 내고 나군도 낼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 한양대는 이제 나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연고대가 들어오는 정도의 차이가 나온다. 왜냐하면 연세대랑 고려대가 나군에 모집하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를 나군의 상향으로 쓰고 가군의 상향으로 쓰고 나군의 한양대를 소신지원으로 가면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마찬가지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을 보시면 이렇게 올해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 반도체 관련 학과입니다. 한양대도 이제 반도체공학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도체공학과는 당연히 아까 연대고대도 말씀드렸지만 계약학과는 입결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서 반도체공학과는 지원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한양대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동일하게 봐주시면 좋다. 자,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특이하죠. 그리고 나군으로 모집하고요. 그리고 또 통합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인문계열 통합 모집, 자연계열 통합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합 모집을 진행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아지면 입결의 포인트도 주로 바뀔 것이고 충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한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학과별 모집하는 대학에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사범계열이라든지 의학계열이라든지 그런 건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화여대는 이제 나군에 모집하는 대학들에 비해서 쭉 보시면 여대이기 때문에 사실 여대의 특징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을 수 없다. 없다라기보다는 힘들다라는 말씀 꼭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대는 다른 대학들보다는 아마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게 형성되는 반면에 국어 반영 비율이 높게 형성될 것이고요. 영어 감점 비율은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문계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죠. 네,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대학들의 형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자연계열은 당연히 이대도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게 가지만 수학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높구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영어 감점 비율은 꽤 세죠. 꽤 셉니다. 영어 감점 비율은 자연계열 지원은 꽤 세기 때문에 영어가 2등급이 되면 마찬가지로 지원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 경향도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이제 나군인데 2대 정도라면 좀 상향 지원을 하게 되면 연고대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최근에는 그런 경향보다는 2대를 나군에 쓴다라는 건 좀 나머지 전형에서 안정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급가 많이 높이지 않는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홍대도 중대도 보이는 거 보면 다군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군 2대를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인문계열은.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연계열도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고요. 단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랑 고대에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 인문계열보다 좀 높게 형성되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이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입결도 보시고 나머지 대학들과 함께 고민하시다가 내시면 좋은데,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을 분리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건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인문계열에서는 공학계열 쪽에 지원하는 걸 아이들이 요즘 선호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에서 이제 인문계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입결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 계약학과처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원을 고려해 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교차 지원하는 친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고려해 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마지막 파트의 4개 대학은 남은 4개 대학을 보여드리는데요. 경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외대 이렇게 돼 있는데 경희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전년도까지는 한국사를 5% 반영했지만 지금은 감점으로 돌리면서 전반적인 다른 영역의 반영 비율 조정이 좀 있다. 이건 이따 같이 보고요. 그리고 영어 등급별 점수가 좀 상향이 되면서 영어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좀 이따 같이 볼 거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반영 비율이 감소하면서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을 좀 다양화했다. 그래서 좀 짜증나졌습니다. 사실 이게 짜증난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계산하셔야 되는 게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중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광역 모집이 없어지면서 학과 단위 모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집 단위 변화가 굉장히 많고요. 인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4개 대학 중에 중앙대학교의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좀 바뀌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계열이나 이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 반영 비율을 바꾸면서 수학 반영 비율을 높이고 수학 반영 비율을, 이렇게 영어 반영 비율을 낮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중대부터 갑니다. 중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가 가장 다컸습니다. 왜 다컸으냐? 그러니까 이게 모집 방법을 완전 다 들어엎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반영 비율을 막 들어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집 방법 자체가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근본이 흔들리느냐?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광역 모집 단위를 하던 것들을 학과 모집으로 끊어가면서 사실 가군, 나군의 인원들의 변동이 더 좀 큽니다. 가군하고 나군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다군에서 빠지면서 인원이 좀 줄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대를 아이들이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할 건지, 그게 이 모집 단위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좀 있고요. 중대 가공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면 중대는 전통적으로 이런 반영 비율을 가지고 갔습니다. 45%는 당연히 경영경제대학이겠죠. 경영경제대학도 그렇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전반적으로 좀 높다.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은, 영어 감점 비율은 좀 낮다. 걸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유불리를 판단하시면 좋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군에 이제 고려되는 대학이 몇 개가 더 드러날 뿐이지 지원하는 대학들 수준에서 보시면 수학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중간에 모집 단위에 따라서 높은 대학도 보이지만 중대가 전반적으로 경향성을 보면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고요. 영어 감점 비율은 좀 낮더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고요. 자, 중대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구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보시면 중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다 수학 반영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좋고요. 영어 감점 비율은 좀 낮다. 자연계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게 형성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나군도 마찬가지. 아까 이대처럼 똑같이 이제 이 대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반영을 많이 합니다. 탐구 반영을 많이 하고 국어 반영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낮다.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대를 한번 전체로 보여드리는데요. 중대는 이제 가나다군을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타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대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다군 때문에 그렇죠.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가나군으로 가면 중대도 좀 몰입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집니다. 보시면 좋고요. 눈으로 훑으시면 됩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연계열도 보시면 상위권 대학들이 쫙 깔리죠. 그렇다라는 건 다군의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중대는 전부 다 하향 지원하는 애들만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학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광역 모집이 학과 모집으로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은 대학이니까 좀 꼼꼼하게 지원을 시키셔야 하고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그 광역 모집 단위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할 수 있느냐, 상중하, 입결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전년도에는 가군은 서울캠, 나군은 국제캠이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군의 국제캠의 모집 인원의 다수를 가군으로 넘겼습니다. 뭘 넘겼느냐? 인문계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영업대학.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모집 단위들은 전부 다 가군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 나군은 이제 거의 인기 있는 대학에 인기 있는 모집 단위가 남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모집 인원도 사실 나군의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뭐 한 눈으로 훑으셔도 한 200명 가까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가군이 늘었다. 그럼 가군이 메인군이 되죠. 나 꼭 경희대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가군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예, 반영 비율도 보시면 가군, 나군 비슷합니다. 네. 아까 중대에서 보셨던 대부분의 대학이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단 영어 감점 비율은 중대보다는 높고 한양대보다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계열 가군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나군을 뺀 이유는 나군의 모집이 거의 의미가 없어서예요. 인문계열 나군은 거의 모집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안 보여드렸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모집 단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자연계열 보시면 경희대는 수학이 좀 높고 탐구가 뭐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은 이 정도 된다. 감점 비율은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희대 가군 같은 경우에는 나다군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그 비슷한 대학들이 형성이 됩니다. 중대, 홍대, 다군의 대학들이 당연히 위주로 깔리고요. 그 외대랑 건대, 시립대가 나오는데 보통 이 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중대 경희대 상향 지원 친구들이 이제 안정 지원에 소신 지원으로 내게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유사한 대학들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가군인데요. 자연계열 가군도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죠. 자연계열 경희대를 가군을 냈다라는 건 나군이랑 다군에서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건대 나군과 건대 다군이 구분돼서 보이죠. 근데 다군이 더 많아요. 건대가 다군에서 생각보다 자연계열에서는 모집을 많이 하죠. 인문계열 건대는 거의 다군에 모집을 하지 않는 거랑 다름없지만 자연계열에서는 다군에서 굉장히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나군도 마찬가지 같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건대가 다군 여기 같이 들어와 있고요. 동국대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동국대가 들어왔을까요? 네, 전년도 기준으로 나군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캠퍼스입니다. 국제 캠퍼스가 굉장히 뭐 좋은 학교이고 하지만 이제 서울 캠퍼스보다는 아이들의 이제 학생들의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국대가 같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사 반영 비율 자체가 이제 다른 비율로 들어가면서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이 반영 비율의 변화가 꼭 체크해야 될 정도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탐구 반영 비율이 탐구 반영 비율만 증가한 거기 때문에 탐구 영역에 가는 중요성만 좀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어 반영도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 2등급에서 4등급까지 감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감점 비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2등급 받은 친구, 3등급 받은 친구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점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보실 때보다는 영어는 조금 좀 널널하게 보셔도 상관없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나다군을 다 모집합니다. 물론 다군은 모집을 하지만 이게 경영만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쭉 반영 비율들이 보일 겁니다. 보시고요. 나군도 마찬가지 반영 비율과 영어 등급. 이 외대 올해 특징은 상경계열이랑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의 감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대인데 영어 감점 비율이 없습니다. 외대인데. 통상 선생님들께서는 외대는 영어 감점 비율이 클 거다라고 막연하게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감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시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외대는 자연계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문계열을 보시면 이 정도 아까 아마 경희대에 봤던 대부분 비슷한 대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외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영 비율의 변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계열이라든지 상경계열, ELTT학과, ELLT학과 같은 경우에는 LDRT 학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성학과죠. 특성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반영 비율이 줄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영어 반영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반영 비율도 줄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학입니다. 길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대학까지 힘내시고요. 자, 바로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립대는 보시면 되는데 시립대는 뭐만 바뀌었느냐? 수능 반영 비율을 좀 다변화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반영 비율을 가군에서 보이게 되고요. 자, 나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2등급 반영 비율 이렇게 눈으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2등급 반영 비율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점 비율 보실 수 있고요. 정지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간화군, 다군은 거의 모집을 안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간화군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없으니까요. 네, 다군 없으니까 간화군 같은 경우에 중대 이렇게 비슷한 대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비슷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습니다. 단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보다는 나군의 모집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가군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립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시립대는 일단은 반영비율이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을 꼭 드렸는데요. 그건 또 하나, 시립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11개 대학 중에 유일하게 특이하게 어떻게 수능을 반영하느냐 하면 너 몇 점 받았어? 표점을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표점의 최고점과 취득점수의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 시립대를 지원하실 때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친구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가 받은 점수가 만점의 차이랑 얼마나 많이 차이는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들의 내신의 성적을 볼 때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영역별로 만점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점수를 받은 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점의 비율, 그리고 이 아이가 만점과 학생이 받은 점수 차이 비율에 따라 점수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꼭 센진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환산 점수를 꼭 계산해 보셔야 된다. 직접 하지 마세요. 직접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센진학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거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지원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조금 11개 대학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게 준비를 하신다는 경향을 제가 보게 돼요. 절대 그러시지 마시라. 대학들이랑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포인트 있죠. 영역, 모집, 전형 영역, 정형 요강을 보실 때 4가지 포인트만 꼭 정리해서 보신다면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오늘 체크해드렸던 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드렸던 부분만 같이 한번 보시고 학생과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일선에서 학생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고3 담임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